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고소를 당합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양을 넘어선 필수 교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여 건을 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소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소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은 현대인이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많고 안심이 되는 필수 교양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다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툼을 피해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 이것은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면 피할 수 없는 형사 절차가 시작되고 이 절차의 끝에는 징역, 벌금, 이런 무서운 처벌이 기다릴 수도 있죠. 혹시 형사 절차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경험하지 못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까지 하고 그로 인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리게 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일단 누군가의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된 이상 이 절차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단계별로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일단 시작된 형사 절차는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나야죠. 유죄냐, 무죄냐. 자, 문제는 형사 절차는 단순히 기다리고 견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잘 될 것이다 기대한 것은 적어도 형사 절차에서만큼은 정말 막연하고 나태하게 보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시다가 막판에 몰려서야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찾아오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정말 고소를 당하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일단 내가 어떤 형사 절차를 겪고 있고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일단 대응은 되고 그나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겠죠. 자, 제 강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받게 되는지 그 절차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처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만이라도 압축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억울하시다고요?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형사 절차를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형사 절차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각각의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의 방법들과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큰 전략과 세부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전쟁에서도 전략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듯이 형사 절차에서도 적절한 전략 없이 막연하고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경찰로부터 여러분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진짜라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헤어진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마무리가 된 전 동업자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론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도 경찰이 보는 사실관계, 검사가 보는 사실관계, 그리고 판사가 보는 사실관계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180도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고소를 당했다면 최소한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선택지와 경우의 수를 고민해보고 지금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해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절차가 닥칠 것인지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형사 절차의 대략적인 절차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에서 기소 판결을 했다면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경찰 수사의 단계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에 대한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될 거예요. 배정된 담당 수사관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거고 여러분이 출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이 피고소인 조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피고소인 조사에 앞서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소장이 어떻게 접수된 건지, 내용은 뭔지, 내가 대응해야 될 내용들은 뭔지, 또 수사관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사 방법은 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일단 귀가 조치가 될 겁니다.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를 시킬지 아니면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송치가 될지 이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송치로 결정이 되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 송치받은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는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불기소는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기소로 판단이 되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사재판으로 보내지는 것이고요. 이때 벌금인지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절차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형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꼭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토대로 여러분을 조사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쌍방의 진술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폴리그래프 조사, 또 휴대폰의 주요 내용들을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혹은 다른 제3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서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저는 법률상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100% 활용해서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절차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권리, 절차만 꼼꼼히 찾아 대응하시더라도 막연히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법률상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생각보다 많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어진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법이 권리를 떠먹어 주지는 않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인지, 이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신에게 주어진 칼자루가 어떤 것인지, 방패는 어떤 것인지 이조차 잘 알지 못해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주어진 권리를 충실히 활용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요.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형사 절차나 경찰 수사 절차를 다시 본다면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펼쳐지는 전반적인 형사 고소 절차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